제 112강입니다. 계약의 성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성립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합의,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선은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땅 2억 원에 사가거라니 그랬더니 을이 그래 내가 2억 원에 살게. 완전히 의사가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성립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합의라. 의사가 딱 합쳐졌다. 의사가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합의가 안 되면, 즉 불합의는 계약의 불성립이더라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합의 중에서 우선 첫째가 의식적 불합의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에 대하여 변경해 가지고 승낙하는 경우는 의식적 불합의, 알고 불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너 내 땅 2억 원에 사가라니 하고 편지를 냈는데 을은 갑한테 답신을 하기를 아니야 1억 9천에 살게 이래가지고는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불합의입니다. 불성립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의가 안 됐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두 의사표시 사이에 간극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미국의 매도인이 홍콩의 매수인한테 편지를 쓸 때 너 내 상품을 10만 달러에 사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콩 매수인이 가격이 적당하네 해가지고 내가 살게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10만 달러에 사라, 10만 달러에 사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도인은 US 달러라고 생각을 했었고 매수인은 홍콩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콩 달러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콩 달러와 US 달러는 전혀 다릅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이랬을 때도 계약은 불성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둬야 될 것이 착오하고 불합의하고 같은 거냐 다른 겁니다. 불합의는 합의가 안 된 거, 계약의 불성립. 착오는 합의가 돼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9조 보셨죠? 중요 착오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 말이죠. 또 생각나시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것이 공안다 빼먹고 100만 원 이렇게 됐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불합의, 불성립. 하나는 성립했는데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 확실히 해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합의에 의한 계약 성립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주 쉽게 너 내 땅을 말이야 2억 원에 사가라니 하고 편지를 보냈다, 말로 했다 또는 이메일로 보냈다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청약이라는 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더라. 의사표시는 두말할 것 없이 법률 사실인 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랬을 때 청약의 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는 청약의 유인과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됩니다. 갑이라 그럽시다. 특정인. 그러나 이 특정인이 청약에 나타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동 판매기 설치나 신문 가판대 설치를 청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 즉 특정인이 설치를 했겠지만 그 특정인이 누군가가 나타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 마실 때 청약인이 누군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을은 즉 불특정 다수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 광고를 통해서 청약을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도 그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묵시적 방법도 족하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됩니다. 여기도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내용에 확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이 되려면 적어도 거기에다가 승낙만 플러스 되면은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청약의 유인은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사실 아니에요. 그럼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청약을 이끌어내려는, 그 상대방의 청약으로부터 청약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사실행위이지 의사표시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은 그 성질이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중요하겠거든요. 구인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30세 미만 대졸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청약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 광고도 일반적으로는 청약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그 유행하는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도 이거를 청약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경매나 입찰 공고를 어떻게 볼 거냐입니다. 여러분, 법원 경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 몇 번지 땅이 경매에 떴는데 예정가가 얼마고 매각 조건이 어떻고 이런 거 등등입니다. 이랬을 때 입찰 공고, 경매 공고 이런 것들은 청약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두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서 입찰 공고 등은요, 100사람이 응찰을 했더라도, 내가 사겠어 했더라도 마음에 안 맞으면 낙찰 안 시켜버릴 수도 있다. 왜? 그 자체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거기 내가 사겠어 응찰하는 거, 그것이 청약이고, 공고 때리는 거는, 공고 내는 거는 유인에 불과하다. 확실하게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의 시간표나 요금 개시, 행선지 등등 요금 개시,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청약 아니고 청약의 유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여기서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 이거를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이한 거는요, 자판기 설치를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 아니고 청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해서 커피를 이렇게 500원에 빼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청약일지인데, 그러면 승낙은 언제로 보느냐? 승낙은 언제로 보느냐? 코인을 넣었을 때, 코인을 넣어가지고 아메리칸 커피 빼먹을 거냐, 유럽 뭐 컨티넨탈 커피를 눌렀을 때, 그때가 승낙이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합의에 의한 계약 성립 얘기하면서 청약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플러스 돼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승낙입니다. 물론 다음 강좌에서는 승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성립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합의라 그랬습니다. 합의 중에서 청약의 의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청약의 효력 발생 그리고 승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